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71년생 돼지띠 여자분들 중에서요, 71년 양력으로 따지면 7월 8일에서 8월 7일 요 한 달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7월 8일에서 8월 7일 요 사이에 태어나신 분을 갖다가 미월생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사주는요, 태어난 연, 월, 일, 시에 따라서 전부 다 의미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월생이라는 것은 신해년에 태어나서 을미라는 월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의 공통점도 있고 또 태어난 생일이 달라짐에 따라서 차이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통점 부분도 얘기하고 여기서 한두 개 정도 선택을 해서 실제 이러한 현상들을 좀 구체적으로 접근할까 합니다. 자, 먼저 71년생 중에서 미월에 태어나신 분들을 여기다 제가 왼쪽에다가 일자별로 이렇게 쭉 날짜를 적었습니다. 7월 8일부터 쭉 내려와서 7월 9일, 10일, 11, 12, 13 이렇게 하고 그 8월 7일까지가 전부 다 미월생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써놓은 것은 요 일주에 들어갈 간지를 제가 미리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이 만약에 그 71년 뭐 7월 13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나는 기해일주구나. 내가 7월 22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무신일주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왼쪽은 자기가 태어난 일주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이렇게 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지금쯤 어떤 심리의 변화가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근데 태어난 날짜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7월 8일부터 7월 13일에 태어나신 분들을 여기를 그룹 1로 묶고요. 7월 14일부터 7월 31일에 태어나신 분을 2로 묶고 여기 8월 1일부터 8월 7일에 태어나신 분을 그룹 3으로 묶어서 이렇게 그룹 1과 2와 3으로 나눠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1에 해당되는 분은 여기가 지금 1에 해당되는데요. 7월 8일에서 13일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키워드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방식과 뜻대로 주변이 펼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나한테 불리한 일이 벌어지거나 그동안은 내 뜻대로 어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자꾸 안 되는 게 좀 많아진다. 자꾸 외롭고 힘들어진다. 또 주변에서 자꾸 나한테 멀어지려고 한다. 인덕이 박덕함을 느낀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갑자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는 내가 왜 이렇지? 뭐 올해는 좀 운이 나쁜가 보다. 내년에 좀 나아질까나? 이런 생각들이 벌써 2, 3년 전부터 들기 시작하고 현실에서 자꾸 내 생각과 다르게 현상이 발생되고 그 결과는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는 혼란이 가중되고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또 요때도 태어난 날짜에 따라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이 뭔지가 명확하게 나오게 되죠. 자, 7월 그룹 두 번째 가면 7월 14일에서 7월 31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환경 변화는 이미 느꼈습니다. 나한테 많이 안 돌아가구나. 나한테 좀 불리하구나. 나한테 내가 뭔가 뜻을 이루었지만 일부는 얻고 많은 걸 잃겠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근데 실제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현실은 알겠는데 내가 왜 그런 상황에 처해야 되고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만큼 노력했는데 내 왜 결과가 그래야 되는지 이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몹시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신의 갈등과 혼란이 상당히 피로도가 굉장히 밀접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세상이 싫어지고요. 만사가 구천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은요. 8월 1일부터 8월 7일 날, 71년 양력 기준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7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상당 부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은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적응했냐면 나름대로 변화의 삶에 적응했는데 그래 안 되는 건 포기하자. 또
새로운 것들 내가 얻었으니 여기에 좀 한번 올인해보자. 마음을 쏟아보자 하면서 포기할 것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내가 추구하자고 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의 방향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방향을 잡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방향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잡지 않으신 분들은요, 상당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약을 먹어봐도 나아지지 않고요, 자꾸 마음은 울적해지고 괴로워집니다. 세상 천지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쓸쓸함이 들고요, 호젓한 감정에 자꾸 슬퍼집니다. 이게 우울증입니다. 자, 이 미혼에 태어나신 분은요, 언제, 그러니까 1그룹이든 2그룹이든 3그룹이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어떠한 즐거움이나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하기보다는 정신적인 고매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때 돈을 많이 벌려고 했었다면 이때는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려고 애쓰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려고 애쓰는 시간인데 자꾸 돈 벌고 돈에 연연하고 사람 관계에 연연하면 자꾸 실망이 따라갑니다. 현실 속에서 자꾸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과 부를 추구하면 점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정신 쪽에서 내 정신적 성숙을 추구한다면 이때 굉장히 도의 경지에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질을 추구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신에서 도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갈 때 보니까 빈손으로 가더라.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는 사람도 그렇게 그 인간관계에 못된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벌더니 저 쓰지도 못하고 누워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한테 필요한 게 돈인지 남편인지 자식인지 아니면 내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앞으로 내가 살았던 것은 어떻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방향성은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도를 추구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세계에서 고민했던 것이 과거 속에 나였다면 이제는 오늘부터 미래까지는요, 선계와 도, 정신, 물질에서 벗어나서 정신세계,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나만의 도를 추구하는 것, 이게 미월생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면서 건강도 얻고 행복도 얻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7월 8일부터 7월 13일에서 태어나신 분들을 한두 분 뽑아서 본격적인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9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7월 9일이면 을미생입니다. 을미생. 그러면 사주 구성이 이렇게 되겠죠. 신해에, 을미에, 여기 실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딱 보기에 벌써 편재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것다가 편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보통 사업과 연계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편재에 간섭하는 게 정인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즉 이때 71년 7월 9일날 양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발복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해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로 구분되어야 됩니다. 자, 이분이 발복하는 방법은 당연히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이분들은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과정에서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자꾸 팔고 사고 하면서 재산을 늘렸던 사람이라면 이미 상당 부분 부를 이루었을 겁니다. 상당 부분 부를 이루었고, 근데 요분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남편복입니다. 나는 큰 돈을 내가 이루고 있고 재물적으로는 풍성함을 이루고 있지만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나는 남편복에 대해서만은 이상하게 없는 겁니다. 또 남편복이 없다 보니까 여기 자식복도 없을까? 아니요, 자식복은 그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는 내가 남편이 있으면 남편한테 내가 번 재물이 상당 부분 남편한테 들어가고 남편은 그 재물을 갖다가 자꾸 탕진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부동산 관련해서 성공이 아니라면 어떤 유통 같은 걸로 해서 성공한 부류도 많습니다. 자, 유통이라면 보통 농축산물에 관한 게 많습니다. 농축산물에 유통을 하거나 아니면 보통 건축자재 쪽에서 유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때는 뭐 미용이나 패션에 약간 몸을 담았지만 거기에선 큰 재미는 못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쯤이면 충분히 부를 이루는 사람, 돈 걱정 없이 살 사람의 공통점은 자,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이루는 사람이나 농축산물이나 건축자재의 유통을 통해서 부를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은 남편의 그늘에 없이도 나 혼자 내가 가진 돈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일지라도 지금 이제 신축년을 중심으로 해서요, 혼란에 빠집니다. 이분들이요. 자, 어떤 부분에 혼란이냐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분들의 인간관계를 보겠습니다. 신축년부터요. 인간관계에서 보면요.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 나랑 같이 맨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관계를 유지했던 자식부터 시작해서 친구나 사업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점 나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의도한 것들은 아닌데 자꾸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참 작아지고 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만날 의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자꾸 소원해지면서 알고 있던 친했던 사람과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야, 낯설고 새로운 그 공감대가 없어지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과거에 내가 몸담고 공통적인 주제로 있던 그런 주제들이 이제는 별로 나한테는 그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게 됩니다. 내가 바뀌니까 내가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재물운 쪽을 보겠습니다. 재물운 쪽은요. 재물운을 이때는 지켜야 됩니다.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새롭게 일을 벌리는 거 절대로 금지입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이제는 유통업도 안 됩니다. 근데 단지 유통업이 되는 분야는 해외 무역 관련만 됩니다. 무역만 되고 나머지 국내 유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을 벌리면 자꾸 돈이 나갑니다. 내가 과거에는 벌렸으면 내가 돈 일정 부분 노력했으면 돈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자, 그럼 재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임대업을 해야 됩니다. 임대업이에요. 임대업과 시설 임대업 같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휴식과 유흥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에 내가 일정 부분의 시설을 갖춰놓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땅, 창고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걸 남들한테 빌려주고 받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활동적인 분이라면 렌탈업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자동차 렌탈부터 시작해서 각종 렌탈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렌탈업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업이라면 재물적으로 안정되지만 유통업에서 국내 유통을 하는 건 되게 불리하고요. 또 요식업 쪽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음식점은 절대 차리지 마십시오. 또 제조업도 이제는 때가 다 지나갔습니다. 제조업에서 손 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빨리 손 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운을 보겠습니다. 자, 건강운을 보는데요. 지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가 굉장히 건강에 손실이 나기 쉽습니다. 지금 정이라는 게 있고 된다는 것은 내 활동처가 있고 된다는 거고요. 기라는 게 있고 된다는 것은 내 건강에 위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심장 쪽이나 아니면 소장 쪽, 심장이나 소장이나 아니면 시력 쪽, 또 위장 쪽, 또 자궁 쪽, 이런 쪽이 심각하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평소 이런 분야에 상당히 신경 쓰시면서 내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애정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정운은요, 사람 자체, 보통 남자들의 그 접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한테 그렇게 큰 매력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이렇게 싶을 정도로 남자들에게 수많은 대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지금은요, 절대로 한 남자가 나한테 모든 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동거하면서 정도 주고 또 금전적인 혜택도 주면서 건강하게 같이 뭐 여행도 다니고 같이 골프도 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의 상태에서는 굉장히 그 불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내 남편이 됐든 아니면 다른 남자가 됐든 동거만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동거를 하신다면 정식 어떤 혼인이나 절차를 거치지 마시고요. 어떤 그냥 일시적 동거 정도에 그치시기 바랍니다. 또 애정 쪽에서 만약에 충분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전이나 건강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금전을 충분히 준다고 치면 동거나 애정에 왜곡이 생길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요, 이 네 개를 자기가 누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보통 이렇게 모든 자연 지물이 이 네 개를 다 누리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거의 극히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받았던 정들이 이제는 많이 흩어지겠구나. 내가 받았던 사랑도 이제는 좀 멀어지겠구나. 나는 대인 간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게 아니라 정신적 만족 속에서 정신적인 걸 추구함으로써 내 만족을 얻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사업운을 보겠습니다. 자, 사업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사업, 또 시설 임대사업, 그러니까 부동산을 기반으로 창고를 갖고 있다가 빌려주는 거, 오피스나 아파트를 렌탈해 주는 거, 또 아니면 내가 렌탈 사업을 하는 것, 또는 시설을 갖춰놓고 그 시설에 이용하게 만드는 것, 이런 거라면 괜찮지만 요식업을 하거나 아니면 제조업을 하거나 유통업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까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자녀운도요,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녀와 동거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있는 학교로 보내고, 대학교 있을 때도 기숙사 있는 학교로 보내고 하면서 엄마의 운기에서 봤을 때 자녀의 성장과 발전에 조금 불리한 쪽으로 운이 흐르기 때문에 자녀의 어떤 빠른 발전을 위해서라면 빨리빨리 독립시켜주는 것, 또 자녀가 이미 만약에 성장을 했다면 독립해서 별리 떨어지고 있을 때는 아주 자녀 운이 괜찮지만 같이 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녀의 앞날에 어떤 암운, 검은 구름이 들이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71년 미월생들 중에서 을미일주 한 분을 잡아서 전반적인 걸 풀이해봤습니다. 다른 모든 분들도 풀이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좀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을미일주라도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이 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요 다음 시간에 그룹 2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